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은 장 기능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장 기능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폐증, 발달지연 아이들이 장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이 원인이 되어서 자폐증이 생기는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누수 증후군이 있거나 장내 세균총이 원인이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반드시 장 관련된 증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장의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 영향을 주어서 자폐증이 생기는 그런 기전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뇌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면 반드시 장 자체에도 어떤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장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면 장이 자폐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이 원인이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장 기능의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변의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의 3번, 4번 정도가 건강한 정상적인 대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1번, 2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변비, 5, 6, 7번은 설사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1번, 2번처럼 변비가 심한 경우는 음식물이 소화기로 들어와서 장을 통과해서 배출되는데 길면 100시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6번, 7번과 같은 설사가 심한 경우는 음식이 들어와서 배출되는데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변비와 설사에 따라서 배출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대변을 하는 횟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한 경우는 하루 이틀에 한두 번, 즉 매일 한 번 정도 대변을 보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보다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변을 보거나 하루에 3, 4번 자주 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대변의 모양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는 횟수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대변을 유독 참지 못하거나 대변을 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도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 이렇게 대변 횟수를 체크할 때는 신생아들의 경우에는 참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변 횟수가 하루에 0에서 7회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들이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유를 섭취하는 아이들은 무른 변을 보는 경우가 많고 하루에 수차례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변 양이 너무 적거나 대변 횟수가 적기도 한데요. 신생아들은 배출할 음식이 별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대변 횟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돌 전후, 즉 이유식을 충분히 시도한 이후에 횟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대변의 색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대변은 황금색, 갈색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대변 색깔이 녹색이거나 붉은색이거나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 냄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변 냄새가 아니라 너무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는 장 내부에 존재하는 유해균 때문에 과도하게 발효가 되어서 그런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소화 기능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시큼한 냄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변 냄새를 보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독한 경우도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독소가 대변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 외에도 대변은 괜찮은데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항상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유독 방귀를 자주 뀌고 그리고 방귀 냄새도 너무 독하다, 이런 경우도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통을 너무 자주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장염이 너무 자주 온다거나 장중첩증 같은 심각한 장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 이런 경우도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이 원인이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반드시 대변에 이상이 있거나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의 문제가 반드시 자폐 증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자폐가 시작된 시기가 불명확하다면 아이의 장애 문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되어야 하겠죠. 원래는 장애 문제가 없었는데 자폐증이 생기고 나서 장애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편식이 너무 심하거나 습관적으로 대변을 너무 참는 경우에 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장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폐증 자체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장이 원인이 되는 자폐증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입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선후 관계를 알 수 없는 검사입니다. 장이 원인이 되어서 자폐증이 생겼고 그래서 유기산 검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지, 자폐증이 생기고 나서 장에 문제가 생겼고 유기산 검사에 이상이 나왔는지 알 수 없죠. 단지 지금 장에 유해균이 있고 진균이 있고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존재한다 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유기산 검사 수치는 좋아졌는데 자폐 증상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또한 소변 유기산 검사는 아주 미량의 독성 물질도 농축된 상태로 검출되게 됩니다. 소변은 혈액의 노폐물을 거르고 걸러서 농축해서 배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실제로 아이 몸에 큰 영향을 줄지 여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요. 소변 유기산 검사는 대사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자폐증은 대사 질환이 아닙니다. 신경 질환이죠. 그래서 유기산 검사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을 꼭 영양제로 보충해줘야 자폐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알 수 있는 에너지 대사, 즉 지방 대사나 탄수화물 대사, 미토콘드리아 대사 같은 경우는 자폐증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치료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장 문제가 원인이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장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장 문제는 단지 장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독성 물질, 즉 소위 말하는 디톡스 치료만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장이 깨끗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반드시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독성 물질이 쌓이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베란다 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뿌리면 곰팡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생긴 원인,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는 또 다시 생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생겼는지, 장 누수 증상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장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에 따라서 극단적인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아이들, 특히 장 기능이 미성숙한 아이들 중에서는 기름진 음식, 육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에 설사를 하거나 장이 민감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케톤 시기를 하고 카니보어 시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설사가 멈추지 않고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 기능이 떨어져서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시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는 100%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의 장 기능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장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그 시기는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의학에서 이런 장 문제, 장 누수 증상을 치료할 때 5R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단지 유해 물질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들은 한의학적인 치료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5R 프로그램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들은 장 자체를 치료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장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장 점막을 개선하고 다시 장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이런 개념들은 충분하지만 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장을 스스로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해균을 제거하고 진균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이 스스로 건강해져서 스스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장 자체의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양방의 치료 중에는 이렇게 장 자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약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약은 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화기의 기능을 강화하고 스스로 튼튼해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한 아이들, 자폐가 없는 아이들은 약물로 유해균을 제거하거나 외부에서 소화 효소를 주입해 주거나 영양제로 장 점막을 재생시켜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장 누수 증후군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장이 건강하고 장 기능이 정상적이게 되면 우리 장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장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장 내부에 있는 세균의 밸런스를 맞추고 장 점막의 기능을 올리고 소화력을 올리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장은 아주 다양한 혈관들,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장이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의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일괄적인 치료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를 하는 아이들 경우에는 장이 미성숙한 상태, 장이 예민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장이 잘 성장 발달하게 도와줘야 되고 장이 덜 예민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장으로 들어오는 음식이나 장에 들어오는 자극에 덜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변비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의 운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변비와 설사에 따라서 장의 통과 속도가 크게는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장의 활동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는 장의 활동력을 높여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보이는 장 관련 증상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생긴 원인도 서로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각자마다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춘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고 자폐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한의원의 장이 원인이 되는 자폐증 치료는 먼저 아이의 장이 스스로 건강해져서 장내 생태계가 스스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해진 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 상태, 아이의 건강 상태, 그리고 자폐증의 정도, 그리고 아이의 체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방을 합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에 꼭 맞는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이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그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영양제 요법이나 킬레이션 치료와 같은 여러 다른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해도 아이들 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장 건강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자폐증 아이들이 장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 기능 관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아이의 자폐증의 원인이 과연 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 전형적인 자폐증인지 발달 지연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